네, 저는 2018년 여름 세계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다소 어린 22살의 나이에 이렇게 제 몸만한 배낭을 메고 약 11개월의 여행을 하고 작년 여름에 돌아왔어요.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재수를 하면서 되게 입시 경쟁에 많이 지쳤어요. 그랬는데 막상 대학교에 또 들어가 보니까 취업 경쟁에 되게 시달려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잘 해오다가 그때 처음으로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나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회의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회의가 들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떻게 보면은 현실로부터 도피일 수도 있지만 그때 저는 이렇게 남들 따라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게 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또 내 소중한 20대를 어떻게 보낼지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고, 그래서 휴학을 결심을 하게 됐어요. 여행을 떠나서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면서 내 스스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생각을 하게 돼서 여행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형 스포츠 타월인데요. 이게 스포츠 타월 재질인데 그냥 보통 수건 크기 말고 비칠 타월 크기의 스포츠 타월이 있어요. 이게 정말 가볍기도 가볍고 이게 매일 빨아도 빨리 마르니까 굳이 여분의 수건이 필요가 없고 뭐 바다에 갔을 때 이렇게 바닥에 깔고 싶으면 이걸 깔아도 되고 도미토리 침대에서 가림막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쓰였었어요. 두 번째는 선물인데 제가 그 여행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한테 헤어질 때 뭐라도 주고 싶을 것 같아서 한국에서 이것저것 챙겨갔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챙겨갔던 것 중에 첫 번째는 사진 인화기, 같이 찍었던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인화를 해서 선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서 여행자 명함이랑 작은 한국 기념품을 챙겨가서 또 선물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제 한식 재료를 간장이나 뭐 고추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한식을 요리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도난 방지 스프링이랑 핑거링인데요. 이게 한국 밖에서는 사실 어디서든 소매치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매치기가 심한 나라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안 팔더라고요. 핑거링까지는 봤는데 이런 스프링을 잘 안 팔더라고요. 이걸 항상 이렇게 손목에 걸어놓고 그것마저 이제 끊고 도망을 갈까봐 핑거링에 항상 손을 끼우고 정말 휴대폰을 꽉 쥐고 다녔었거든요. 네, 이렇게 추천 아이템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투어나 액티비티 같은 데에 돈을 아끼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주로 숙박이랑 식비에 돈을 아꼈었는데 숙박은 한 번씩 카우치 서핑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호스텔 혼성 도미토리에서 그냥 지냈어요. 부킹닷컴에 들어가서 요금이 낮은 순으로 그냥 일단 정렬을 한 다음에 하나씩 들어가서 후기를 읽어보면서 뭐 후기에 배드버그가 있다 아니면 중심지에서 너무 멀어서 외진 곳에 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수준이다 이 정도의 뭔가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호스텔들을 제외를 시키다 보면 꽤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숙소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꼈냐면 저는 대부분은 호스텔에서 요리를 해 먹었어요.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 나라들도 한국보다 대부분 마트 물가는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리를 해 먹으면 되게 식비를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 저의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혼자 또 찍은 사진이 많은데 같이 동행을 했던 분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사진이 외국분들한테 맡기면 외국분들의 눈이랑 저희 눈이랑 되게 달라서 되게 사진을 진짜 완전 얼굴을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주거나 아니면은 완전 위에서 내려 찍어가지고 3등신을 만들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국분들이 있으면 한국분들한테 많이 부탁을 했고 한국분들이 정 없다 이러면 최대한 인스타그램을 할 것 같은 언니를 찾아서 그런 외국 언니들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는 가져가지 않았고 제 휴대폰이 아이폰 X였는데 그 기본 카메라로 다 찍고 라이트룸이라는 어플로 보정을 했습니다. 우선은 저는 복대랑 힙색에다가 거의 중요 물품은 항상 다 가지고 다녔어요. 혹시라도 호스텔에서 털릴까봐 항상 현금이랑 체크카드 그리고 여권 또 중요한 모든 물품들을 넣어 다녔고 혹시 몰라서 이렇게 방범 스프레이 맥가이버 칼까지 가지고 다녔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쓸 일이 없었고요. 근데 소매치기는 그렇다 쳐도 강도는 사실 제가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위험할 만한 상황을 좀 피하자라는 생각으로 특히나 강도가 많다고 하는 그런 남미에서는 저 스스로
스스로 최소한의 룰을 정해가지고 그것만은 꼭 지키자 이렇게 했었는데, 첫 번째가 너무 당연하겠지만 어두운 곳에 밤늦게 혼자 다니지 않기, 그리고 두 번째는 대낮이라고 하더라도 되도록 대로변을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가기,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위험하다고 알려진 곳에는 동행을 구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꼭 함께 있기. 네, 이렇게 정해서 룰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보면 항상 혼자 안전하게 여행보다 여자 혼자 여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나가보면 여자 혼자 세계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자 혼자 여행을 하면서 조금 더 조심을 해야 할 수는 있겠지만, 여자 혼자 여행을 한다고 특히나 더 위험한 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여자든 남자든 혼자 여행을 한다면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선을 정하고 또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조심하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영어가 일단 다였고요. 이렇게 저희 번역기가 너무 잘 돼 있고 또 바디랭귀지가 있으니까 사실 영어를 꼭 잘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영어를 좀 할 줄 알면 의사 전달이 좀 더 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랑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 저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바디랭귀지랑 번역기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여행을 잘 했습니다. 5위는 페루입니다. 페루는 남미 왼쪽 중간에 있는 나라인데요. 페루에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사막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고대 유적지들도 정말 많고, 무엇보다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명소들이 정말 많았어요. 남미 중에서 물가도 되게 싼 편이어가지고 제가 한 달 정도 있었는데 더 있고 싶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4위는 스페인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스페인을 총 2번을 갔었는데요. 첫 번째로 스페인을 갔을 때는 유럽 여행을 할 때 갔었는데, 그 스페인 특유의 따뜻하고 흥 많은 분위기, 그리고 이런 맛있는 음식들, 지역마다 이렇게 특색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스페인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순례길을 걷기 위해서 스페인을 갔을 때에는 아름다운 풍경들이랑 또 시골 마을 특유의 그 정감, 순례길에서의 그 잊지 못할 추억들이 너무 좋아져서 스페인을 정말 사랑하게 됐거든요. 혹시나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되신다면 스페인을 꼭 넣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옆에 있는 포르투갈이랑 밑에 모로코도 같이 여행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3위는 볼리비아 우유니입니다. 우유니는 제가 사실 여행을 가기 전에 사진만으로 여행지를 봤을 때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갔었는데, 기대를 하고 갔는데도 좋았던 몇 안 되는 여행지예요. 무엇보다도 제가 사진으로만 맨날 봐오던 그런 꿈에 그리던 곳에 이렇게 발을 딛고 서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믿기지가 않았고, 정말 너무 예뻤던 그런 여행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유니에서 되게 흔한 영상이 됐는데 한번 보실게요. 우유니는 이제 한국인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해진 관광지고, 가면은 현지 투어사에서 이런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다 남겨줘요. 그래서 네, 이런 영상들을 되게 쉽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2위는 멕시코랑 터키가 공동 2위인데요. 이 위에 사진이 멕시코고 밑에가 터키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았다고 기억이 되는 그런 여행지들은 대부분 싸고 맛있고 볼거리가 많은 곳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두 나라 모두 일단 음식이 되게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아서 막 먹방 여행을 하고 다녔었고, 먹고 자는데 드는 비용이 정말 적어서 진짜 천국이었거든요. 맛있고 배부른 한 끼가 3-4천 원 안에서 해결이 되고, 꽤 괜찮은 숙소들도 10,000원 안에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 두 나라도 다 지역마다 되게 특색이 있고 또 볼거리가 정말 많아서 이 나라 하나에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도 정말 볼 꼭 갈 곳이 정말 많았던 곳이에요. 또 현지인들이 진짜 친절한데 그래서 여행을 정말 편하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배낭여행자들의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다합입니다. 유럽 여행이 끝나갈 때쯤에 되게 여행 권태기도 오고 체력적으로도 좀 딸리고 그래가지고 한 곳에서 오래 좀 쉬면서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이집트가 되게 가까이 있었고, 그래서 12월 초에 이집트 다합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한민국 다합시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인이 정말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서 미리 오픈 채팅방에서 같이 살기로 약속을 했었던 분들이랑 집을 렌트를 해가지고 매일 한식도 해먹고 이렇게 술 파티도 하고 맨날 음식 파티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놀았었던 곳이에요. 특히나 제가 갔던 시즌이 그 크리스마스하고 연말이랑 새해 이럴 때여가지고 막 같이 윷놀이도 하고 파티도 하고 혼자서 좀 외로웠을 수 있는 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랑 너무 재밌는 기억을 많이 남겨가지고 이집트 다합이 1위가 됐습니다. 현지 물가를 말씀드리면은 한 달에 하나로 40만 원 정도인 곳을 4명이서 렌트를 해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거의 10만 원 정도만 내고 여기서
그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었고, 마트나 시장 이런 물가들은 한국보다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이었고, 관광객들이 찾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으면 한 5, 6천 원에서 해결이 되고, 그 정도로 식비랑 모든 것들이 다 싸고, 무엇보다 스쿠버 다이빙 비용이 정말 싸가지고 동남아보다 훨씬 싸니까 여기서 거의 매일마다 바다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이 천국을 느끼시고 싶은 분들은 최대한 빨리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선 거창하게 세계여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행을 다녀왔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1년 여행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완전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세계여행을 하면 저는 항상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혼자 하는 장기 여행이 행복한 순간의 연속이 아닌 거예요. 정말 힘든 일도 많고 너무 외롭기도 했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한국에서 내가 누리던, 너무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의 가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도망쳐 나오고 싶었던 한국에서의 삶도 소중했구나, 좋았구나 하는 거를 느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흔히들 도망쳐 나온 곳에 낙원은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답답한 현실로부터 도망치듯이 나왔었는데 막상 한국 밖이라고 해서 내 진로나 인간관계, 내 인생에 대한 해결책이나 답이 이렇게 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곳에서도 내가 한국에서 갖고 있던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그냥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마주치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은 내 외부의 것들로부터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면은 되게 세계여행 좋은 점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세계여행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우선 정말 여행이 아니었다면 만나보지 못했을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평생 못 해봤을 경험도 해봤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봤던 후회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인생이 그렇듯이 우리 여행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비교를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가득 채워나가는 게 정말 후회 없는 여행을 하는 방법이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나 자신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여러분의 모든 여행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